안녕하세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온 황석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5번째 발표는 저한테 재난 상황입니다. 제가 뭘 해도 이미 짐 싸시고 뭐 다 졸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하는 아니면 제 연구 주제는 삼국지의 관우장비 유비 있잖아요. 제가 누구 닮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장비를 닮아서 제가 비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에 대해서 좀 어렵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를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지구가 나오고 그 안에서 멘틀이 나오냐? 우리가 이제 비라는 거는 결국은 지구의 어떤 물이나 이런 순환, 우리가 이제 이걸 순환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기의 순환에 의해서 비가 생성되고, 근데 그런 원래의 그런 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도 보면 가끔씩 속에서 부글부글 끓을 때 있죠. 그럴 때 선생님이 한번 탁 해주면 터지죠. 그런 거랑 똑같이 지구라는 것도 재난이 난 상황들은 이런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뭐냐면 지구 내부의 열에 의해서 이런 비도 내리고 뭐 눈도 내리고 하는데, 그런 상황들이 외적인 조건이나 내적인 조건이 강해진다. 그러면 뭔가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뭐 태양도 있고 멘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재난이라고 하면 이건 보시지 마시고요. 저렇게 뭔가 밸런스가 깨지는 게 재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황도 제가 예측을 못했던 재난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도 예측을 못한. 그래서 이 재난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좀 긴 시간 뭐 얘기하자면 뭐 한 몇만 년, 몇백 년 최소. 그럴 때는 그런 재난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 내부의 이런 멘틀도 회전을 하고요. 지구 자체도 회전을 하고 공전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런 사이클을 그리게 되고요. 뭐 어려운 말로 하면 저 원흥동은 우리 사인 곡선을 또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저런 거 한번 해서 어떤 곡선을 그릴지, 이게 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회전 모양에 따라서 곡선들이 달라집니다. 저거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연락 주시면 스타벅스 쿠폰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아마 풀기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재난이라는 게 왜 자꾸 심각해지느냐? 저렇게 보면 재난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 밑에 저렇게 사이클을 그리는데, 그러니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뭐 10년, 100년, 뭐 10,000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인간에 의해서 대기의 열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한테 자꾸 열을 주면 가만히 있다가도 폭발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압력이나 어떤 힘을 계속 가하게 되면 저 사이클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상황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엘니뇨가 와서 폭우가 올 수도 있고 가뭄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은 주기성이 있고 비주기성이 있는데, 주기성은 자연적인 거, 비주기성은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지구에 발생하는 해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세요? 저희 치국이 많이 아시죠? 제가 비를 하다 보니까 역사도 많이 해서 치국이가 1911년 네이처지에 실렸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저 때가 일제강점기라 일본 사람이 일본의 성과로 이제 실어버린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치국이가 보물이었다가 이제 국보가 됐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죄송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전에 보면 현재 관측을 하면 요거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뭔가가 있잖아요. 근데 시국기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주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대단한. 그래서 저는 국보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거는 기계지 실제로 이런 자료가 국보다. 그래서 오랫동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계측을 하고 예측을 하고 저장을 하고,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 되게 좀 길잖아요. 내 생에 이런 게 안 올 수도 있어. 그잖아요. 뭐 재난 뭐 수십 년에서 수백 년, 만 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것들은 너무 길다 보니까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게, 우리가 결과는 아는데 원인도 뭔 거는 그러니까 시작은 아는 것 같아. 근데 저기처럼 뭐 중간 과정을 다 모르는 거예요. 내 생에 안 오니까. 그래서 그러면 짧은 시간에 당장 내일 뭐 오늘 제가 여기서 강연을 하면서 이 재난 상황에 닥칠지,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전에 말씀하셨던 위성이나 뭐 레이더를 관측을 하는데 저희는 레이더 관측을 주로 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작년에 포항이나 서울 이런데 어느 정도의 비나 홍수가 올지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100% 정확도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성을 하는 부분들은 워낙에 이제 위성이나 데이터량이 많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대 기업들, 구글 이런 데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거를 다 국가에서 정부에서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민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과학기술이 보편화되고 확장됐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일 경기도에서 발생한 용오름 현상이 레이더에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초속 60m의 강풍이 기록됐는데 재해 현상을 예측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곳곳에서 포착된 경기도 고양시 일대의 용오름 현상. 순식간에 하우스 농가에 16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나 이거 이렇게 가까이 본 거 처음이야. 미국에서도 이런 거 못 봤는데. 당시 용오름은 3km 떨어져 있던 저고도 레이더에도 포착됐습니다. 소용돌이의 지름은 1km, 최대 풍속은 초속 60m까지 기록됐고 30분간 2km를 이동했습니다. 이게 생길 때부터 10년 전에 저희 둥글게 회오리 여기가 치는 저희 연구원이거든요. 모습, 저희 연구원에서 수술 실제로 단계까지 관측을 한 겁니다. 저희 모든 레이더로. 과정이 기록된 겁니다. 근데 아마 경기도에서 발생한 우리나라는 토네이도가 발생 안 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거의 못 보니까. 근데 최근에 이게 토네이도 같은 거는 기후 변화가 되면서 뜨거워지면서 불균형이 일어나잖아요. 특히 평지에서 그런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레이더로 관측된 거의 유일한 토네이도입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원론도 탔던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저런 레이더 관측을 이용을 해서 기상 변화를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소식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스마트폰 많이 쓰시잖아요. 그 기지국들이 다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도 보면 5G도 있고 LTE도 있는데 이게 이제 파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5G로 가면 파장이 좀 작아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리 못 가. 그러니까 벽이 있는 데서는 5G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비를 관측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비가 막 오면 전파가 가다가 전파가 약해집니다. 아니면 파장이 변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비가 얼마만큼 왔다. 이게 레이더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면 이런 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스마트폰 많이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유용한 도구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생활 방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마사이족도 지금 핸드폰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100억 대 이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소셜 센서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많이 쓰시면 그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집적이 되면 우리 그러잖아요. 어디 비 오고 난리 나면 야 119 안 부르잖아요. 어디 비 났다. 그러면 이렇게 비가 온 거랑 비슷하게 트위스가 올라갑니다.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는 이 스마트폰 올린 걸 가지고 비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하고요.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같은 거는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미세먼지는 우리가 꼭 미세먼지로서의 중요한 게 아니고 미세먼지가 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요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과제 AI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 너무 똑똑해져서 이게 지가 거짓말을 해. 너무 거짓말을 잘해.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거는 피노키오 코 거짓말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연구해 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영화 보셨어요?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Tell me about it. You got 20 minutes. 20 minutes? Go. A comet between 5 to 10 kilometers across. 일반인들이 재난 상황에서는 쉽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해성이 떨어진다. 해성이 오고 다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법들을 좀 많이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런 건 희박한 확률이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가 없어질 수도 있는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는 확률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광으로 뿌린다고 해서 반드시
미세먼지가 저감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심각해질 수가 있다. 기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반대급부를 부작용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이제 더 멀리 가면 비는 화산 폭발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경제를 영향을 줘서 우리 달러 인덱스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거는 아마 여기서 말씀드리기 힘들고 유튜브에 황석환 화산 뭐 치국이 이렇게 치시면 아주 긴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는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국이는 지금 중국에서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막 VR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데 중국에서는 자기들 거다. 왜? 저기에 청나라 연호 걸륭이라고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저렇게 실제 레이더를 가지고 관측을 하고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홍수가 어떻게 날지, 가뭄이 어떻게 날지. 그리고 제 일상생활은 이겁니다. 그냥 뭐 왔다 갔다 20년 이렇게 했고요. 하여튼 오늘 20년 동안 해서 여기서 이제 빠져나왔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